네, 3월 15일은 3.15 의거 5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암울했던 1960년대에 옛 마산에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민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3.15 의거입니다. 총탄과 유혈 사태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시민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서며 이 땅에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을 뿌렸습니다. 당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인물,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 모셨습니다. 3.15 의거 기념사업회 안성옥 회장과 함께 3.15 의거 정신을 되새겨보겠습니다. 안성옥 회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3.15 의거라고 하면은 이제 57주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젊은 층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3.15 의거 과연 어떤 기념적인 일이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데 4.4.5입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적용을 해서 억지 개헌을 하고요. 59년도에는 또 국가보안법을 개정을 해서 아주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엄청난 부정이 저질러졌는데 금권과 관권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3인조, 5인조를 해서 조를 짜서 투표장에 들어가게 해서 서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야당 성향이다 싶으면 번호표를 아예 주지도 않고 야당 참관인을 심지어 투표장에서 몰아내기도 하고 또 참관인이 아예 참가를 못하도록 집에다가 발을 묶어 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투표 시작 전에 사흘 투표를 사전에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흘 투표 사진이라는 것은 투표함 안에다가 미리 투표를 해놓는 투표를 하지도 않았는데 함 안에 미리 투표를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되어 있다는 이런 만행들을 파악을 한 그 당시 민주당 마산시 당부에서 10시 반경에 선거 무효와 선거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날 저녁에 아주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 것이 1차 시위입니다. 네, 그게 전국 최초로 일어났던 거였군요. 3.15의 최초의 시위입니다. 그리고 20여일이 며칠 지난 4월 11일 날 그동안 1차 시위 때 행방불명이 됐던 김주열 군이 이 오른쪽 눈에 아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체류탄이 박힌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에 격노한 우리 마산 시민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인 사람들이 연 3일 동안 격렬한 그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2차 시위입니다. 그래서 1, 2차 시위 도중에 우리 사망자가 12명이 생기고 200여 명이 총상이나 부상을 입고 수백 명이 또 연행이 되고 고초를 당한 이러한 내용들이 전국으로 전파가 되어가지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마침내 우리 민권이 승리를 하고 3.15 의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화 운동의 이렇게 효시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사건이 3.15입니다.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그랬구나라는 정도겠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 이런 경찰이라든지 또는 정부의 탄압이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누구나 나설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 시절에 마산 시민들이 떨쳐 일어났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기념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 안성옥 회장께서도 그 당시에 시위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정말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 저는 앞에 말씀드린 김주열 군과 동기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갓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1차 시위 때는 전 참여도 못했고요. 2차 시위 때는 이제 2, 3학년 선배들을 따라서 군중 속에 있을 정도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선두에 선 그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시위의 상황을 좀 그래도 돌이켜 보신다면은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그때는 이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대오를 형성해서 시가지를 행진을 하는
주로 마산시청을 향해서 네네. 가면서 구호를 외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경찰들이 직접 탄압이 있었습니까? 엄청났죠. 네. 경찰들이 이제 경찰들이 처음 그 경찰들이 몰려왔을 때는 시청으로 몰려간 우리 그 1차 시위 때의 얘기입니다. 1차 시위 때 개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몰려갔거든요. 네.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투석을 하고 하니까 경찰들이 그 간부들을 민주당 간부들 연행을 하고 네. 예, 우리 해산 작전을 펴고 이래서 군중들이 이렇게 뿔뿔이 헤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죠. 예. 당시의 상황 그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저희가 좀 현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또 사망자도 있었고 또 부상자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부상자가 치료 도중에 다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런 그다음에 장례라든지 이런 절차가 그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그 장례 절차라든지 사망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일단 그 경찰에 연행이 되면은 그때는 전부 용공으로 몰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엄청난 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용공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맞습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용공으로 거죠. 몰았기 때문에 네. 거기 흡이 나서 부상자들이 병원도 못 가고 네. 약방에도 못 가고 네.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고 들어는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이 사망자들은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아마 한 사람만 매장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화장을 해서 뿌렸습니다. 아하. 뭐 정상적인 그 어떤 그 장례 절차를 갖출 그런 어떤 여력이 없었죠. 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참여해서 고초를 받았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후에 공로자로 지정을 받는데도 그때의 어떤 기록이나 증거가 없어가지고 네. 실제 참여를 하고 고문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공로자로 지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하, 네. 자, 회장님, 지금 그 3.15가 지난 2010년이죠.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한 기간이 그난 의거가 있고 나서 5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정말 그 이런 그 3.15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또 유족들의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4.19의 그늘에 가려졌다 이런 아쉬움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15 의거가 있고 난 다음에 30년 넘게 우리 군사 독재가 이어지면서 우리 3.15는 아마 역사 속에 묻혀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3.15를 의거로 4.19를 혁명으로 이렇게 천명을 하고 그래서 1994년도부터 우리 기념사업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마산시 기념일, 다음에는 경상남도 기념일, 이제 국가 기념일로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 사상 유례 없이 여야 무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 날인을 해가지고 네네. 정부에다가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 촉구 결의안을 정부가 수용을 하고 3.15를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됐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3.15 묘지가 국립 네네. 3.15 민주묘지로 성격이 되고 또 우리 기념식도 이제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네네. 총리님이 내려오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념사업회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죠. 자,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그 3.15 의거 정신을 계승하는 부분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 이제 이미 고령화로 인해서 맞습니다. 이런 그 서서히 이제 기억들이 잊혀져가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3.15 의거 이런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3.15 의거가 주는 그 오늘날의 역사적 의의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사적 의의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이 독재와 반민주는 결국은 나간다. 예. 민주와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역사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정의라는 3.15 의거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혼미 상태 아닙니까? 특히 이런 시기에 우리 3.15 이거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법을 지키는 이런 성숙된 그런 국민의 자세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정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통합시가 되기 전에는 마산 시민정신 그러면 누구나 3.15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 창원시가 되고 나서 창원 시민정신 그러면은 3.15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참 안타깝습니다. 광주 가면은 5.28을 참배를 하면서 경남에 오면서 이걸 그냥 스쳐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도 해놓았고 우리 3.15 관련 행사들이 연중이 있습니다. 계속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이 민주성지다 하는 그런 그 긍지를 좀 가지시고 우리 3.15에 대해서 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옥 3.15 이거 기념사업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1960년 3월 마산의 봄은 땀과 눈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격전의 현장이었습니다. 격동의 한국 현대사의 한가운데 있었던 마산. 안성옥 3.15 기념사업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역사인 3.15 의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그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그 3.15 의거 기념사업회에 남겨진 과제 잘 실천해 주시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남 지방에는 요즘 꽃샘 추위 속에서도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봄 축제 일정도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 경남도민들 봄꽃을 즐길 마음이 나지 않는 듯합니다. 중국 전한시대 동방규의 시에 나오는 유명한 시구절로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지 무화초, 춘래 불사춘. 이 땅에는 꽃과 풀이 없고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억지 결혼을 하게 된 왕소군이란 미녀의 처지를 두고 지은 시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은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